안녕하세요. 맘스 하브루타 김주희 TV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지난주에 드린 미션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? 하나의 텍스트를 가지고 짝과 함께 서로 설명하기를 해보는 건데 어떠셨나요?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니까 설명이 잘 되시던가요? 기억이 나는 부분들은 잘 설명을 했을 텐데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은 되게 많이 아리송했을 것입니다. 이와 같이요. 우리가 짝에게 서로 설명하기를 하다 보면요.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. 설명할 수 없다는 거는요. 결국에는 지식이 아니고요. 내가 안다라고 느끼는 느낌뿐입니다. 그래서 하브루타를 할 때에는요. 이렇게 짝과 함께 서로 설명하기를 하다 보면 메타인지가 활성화됩니다. 이 메타인지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? 메타인지는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인지라고 하거든요. 이 생각하는 인지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. 그 눈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게 되면 많은 단어들이 뇌에 들어오게 돼요. 머릿속에 막 단어들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퍼즐들이 어떤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퍼즐들을 정리하다 보면은요. 이 퍼즐이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. 그것을 내가 말로 설명을 해 보았을 때 내가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. 그러면 아는 것이고 설명할 수 없다. 그러면 모르는 것입니다.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는 것, 모르는 것, 필요한 것, 필요 없는 것들을 생각해서 쫙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. 메타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, 이런 거예요.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. 결국에는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메타인지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EBS에서 방영한 학교란 무엇인가에서 학업 성취도와 기억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. 0.1%의 상위 학생 5명과 일반 학생 5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요. 서로 연관성이 없는 25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얼마만큼 이 학생들이 기억하는지 알아보는 거였어요. 먼저 보여준 걸 가지고요. 이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. 내가 몇 개 정도 맞았을 것 같은지 예측을 해보라고 했을 때 일반 학생과 0.1%의 상위권 학생들은요. 10개, 7개, 8개 비슷했어요. 근데 이 실험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건요. 어떤 거였냐면 그 뒤에 3분 정도를 주고요. 이제는 쓰게 한 거예요. 25개의 단어를 기억하는 걸 써보라고 했거든요. 그러고 났을 때 일반 학생들은요. 예측 가능한 게 나는 10개예요 했던 친구가 8개밖에 못 맞은 친구도 있고요. 나는 7개예요 했던 친구는 10개를 맞은 친구도 있어요. 그런데 0.1% 상위권의 학생들은요. 내가 10개예요 하면 10개를 맞고요. 8개예요 그러면 8개를 맞았다는 거예요. 이 실험에서 주는 두 집단의 차이는 뭐냐면 기억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. 자기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스스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, 이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. 결국 이 차이를 갖고 알아보는 사람들은 메타인지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학인데요. 그 중에 서로 설명하기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. 혼자 설명하기보다는 짝과 함께 설명해 보는 거고요. 이중 친구 가르치기 그리고 선생님 되어보기가 바로 서로 설명하기에 들어갑니다. 또 하나는요.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.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입학시킨 부모님이 있는데요. 아이가 하루는 신발주머니를 놓고 간 거예요. 그럴 경우 어떻게 하세요? 보통은 신발주머니를 학교에 갖다 주죠. 저도 그랬으니까요. 만약에 우리가 신발주머니를 갖다 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? 분명히 이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거나 신발을 벗고 들어가거나 어떤 아이는 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풀가동될 겁니다. 이때 바로 메타인지가 상승된다는 거예요.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귀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실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저도 그래요. 하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실수를
그냥 받아들여주고 바라봐준다면 이 아이들은 스스로 그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겁니다. 이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태도는 그 아이를 믿어주는 거죠.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은요,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키워지게 됩니다. 바로 메타인지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. 우리 안에 메타인지력이 얼마나 되나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? 다음 질문을 듣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운 목표가 있었습니까? 있었다면 그 목표는 얼마만큼 달성되었습니까? 만약에 달성하지 못했다면 왜 달성하지 못했을까요?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? 이렇게 자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요. 스스로를 체크하고 피드백하면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메타인지력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. 우리가 메타인지는요,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에서 어떠한 성공을 하는 가운데 이 메타인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. 하브루타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문 만들기입니다.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한다면요, 많은 분들은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하는데 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 인생은 끝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브루타의 질문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. 그렇다면 질문 만드는 거 쉬우세요? 어려우세요?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데요. 아주 쉽게 질문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질문을 만들 때 제일 좋은 질문은요, 스스로 궁금해서 만드는 질문입니다. 다른 사람이 만든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는 거 재미없죠. 내가 만든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거 정말 재미있습니다. 또 하나는요, 질문을 만들 때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30개 이상 그 문장에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도전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. 왜냐하면 만들면 만들수록 나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것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질문 만드는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요,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. 우리 이 질문 만들기 한번 같이 도전해 볼까요? 제가 스토리 하나를 들려드릴게요. 행복을 가꾼 왕이라는 탈무드 이야기입니다. 부자가요, 많은 재물을 노예에게 줬어요. 이 노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. 그래서 그 재물을 다 잃어버려요. 그리고 이 노예는 어떤 한 섬에 도달합니다. 이 섬은요, 재밌는 규칙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누구나 왕으로 살다가요, 1년 뒤에는요, 죽음의 섬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노예가요, 1년 동안 한 게 뭐냐면 본인이 그 죽음의 섬을 행복한 섬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. 결국 이 노예는요, 1년 뒤에 그가 만든 좋은 곳에 가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마지막 단락을 가지고 질문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질문 만드는 건 이거예요. 그 좋은 곳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. 이 문장을 가지고요, 질문 30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단어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. 좋은 곳, 남부럽지 않은, 그 다음에 잘 살았다는 거, 이런 걸 가지고요, 질문을 만드는데 6하원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요, 왜, 어떻게, 무엇을, 이러한 방법으로 질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질문 만들기를 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저와 함께 메타인지와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보았는데요. 어떠셨어요? 재미있으셨나요? 아까 드린 그 문장을 가지고요, 30개 정도의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. 그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저와 네 번째 유튜브 강의에서 만나서 같이 신나게 하부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맘스 하부르타 TV 김주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